마약성 진통제도 잘 듣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들이 있는데요.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생기는 통증도 굉장하거든요. CRPS라고 하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것도요, 열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피가 탁해서 순환이 잘 안 되면 열독도 생기거든요. 열독이 있고 수독, 식독, 혈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만성염증을 일으키더라고요. 만성통증,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통증을 경감시키고 몸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런.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통증으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통증, 제가 얼마 전에는 저희 가까운 지인이 요로결석 때문에 죽을 뻔한 그 통증의 고비를 넘겼다 하시더라고요. 그 결석의 고통이요, 그 아이를 낳을 때 여성들 산후통이랑 그 출산 통증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말고도 그 심한 통증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진통제를 쓰는 것에 대해서 뭐 진통제를 뭐하러 쓰냐, 원인 치료를 해야지, 그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약의 역사는 사실 진통제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통증이 심하면요, 그냥 살고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 제발 죽더라도, 차라리 나를 죽더라도 편안하게 해달라는 비명소리가 나올 정도래요. 진통제가 그래서 그 약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치료를 그냥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 통증만이라도 좀 멈추게 해달라,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러면 우리가 뭐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약성 진통제도 잘 듣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들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CRPS라고 하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면은 다 자기가 꾀병인 줄 안대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멀쩡한 거죠. 그런데 그의 옆에 가족들만 이제 아는데요. 그가 한번 그냥 예고 없이 그 통증이 엄습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 옆에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온몸이 사지가 떨리고 식은 땀에 경련에 그렇게 어마무시한 통증이 있는데요. 그 통증의 원인을 병원에서도 잘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방법이, 하다 못해서 하는 방법이,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끔 신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 딱 통증을 느끼는 그 신경을 절단하는 게요, 그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경 절단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저렇게 신경을 절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적어도 통증은 없으려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약간 살짝 좀 약해지는 정도지, 여전히 그 환자는 한 움큼씩의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런 그 통증, CRPS든 아니면 대상포진 후 증후군으로,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생기는 그 통증도 굉장하거든요. 또 통풍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요로결석 이런 걸로 인해서 통증도 있는데, 요로결석이야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그 결석을 깨뜨려 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수술로 통하는데, 대상포진으로 인한 그 통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CRPS 같은 거는 현대의학으로도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거를 마약성 진통제나 신경절단술이나 뭐 이런 거를 해도 전혀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지를 못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끝도 없는 그 고통의 늪에서 환자를 헤매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제약 생기산으로 돼요. 제가 그냥 이거는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다른 말이 필요가 있겠어요? 원인이 뭐고, 이렇게 그 치료 기전이 뭐고, 어떤 방법을 쓰고,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 조기 치료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조기 치료를.
조기 치료라는 게, 이렇게 통증이 더 심해지기 전에 조기에 뭐를 진통제를 써서 뭐 누그러뜨리자 하는 건데 그것도 치료 자체가 아니고 사실은 조절법이라고 말을 해야 될 정도로 그냥 병이랑 같이 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기산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투약을 하면서 저도 병리학이나 생리학이나 그 어떤 그 전에 제가 배웠던 뭐 약물학이나 이런 거 배울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비밀들을 제가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찾아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게 만성염증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몸에 이렇게 독소가 되는 노폐물이 4종류가 있다는 말씀, 그건 이제 한방적인 개념인데요. 열독이 있고 수독, 식독, 혈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서로 다 맞물려 있거든요. 뭐 수독만 있는 사람이나 혈독만 있거나 열독만 있거나 식독만 있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요. 몸에 식독이 많으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속에 이제 그 음식이 쌓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쓸데없이 이렇게 복부 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복부 지방이 많으면 혈독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장에 노폐물도 많잖아요. 장 속에 뭔가 노폐물이 많아서 그거를 식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부 지방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또 피도 탁해요. 피가 탁해서 순환이 잘 안 되면 당연히 열독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은 하지만 딱히 어떤 한 사람에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열독만 있다, 뭐 혈독만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 4가지 노폐물이 다 서로 이렇게 어떤 게 좀 심하고 덜하고 이 차이지 다 서로 맞물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더라고요. 만성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당뇨나 통증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두통이 있는 사람 보셨어요? 극심한 두통. 사실 극심한 두통 하면은 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심한 두통을 20대부터 그런 두통을 알았었거든요. 1년에 제가 나중에 점점 더 심해졌을 때는 1년에 안 아픈 날이 아픈 날보다 적을 정도로 거의 아픈 날이었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12월이 되면 12월은 정말 거의 다 빨간 날이었거든요. 저한테 다 아픈 날. 다 아픈 날인데 더 많이 아프고 조금 덜 아프고 하는 그런 차이였는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 제 남편 이제 목사님이니까 거기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잖아요. 연중에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쁘고 그런 교회 축제인데 제가 그 축제 때 맑은 정신으로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2월은 약국이 또 처방전 전문으로 하는 약국들이 예전에 제일 바빴던 달이기도 했거든요. 처방전이 많고 제가 그거 처방전 조제하느라고 피곤하니까 잠을 못 자서 그 두통이 더 심했었는데요. 어떤 약도 듣지를 않았거든요. 제가 뭐 한약도 많이 먹어봤고 한의원에도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고 제가 또 약사니까 이 약국에서 뭐 이렇게 극심한 통증에 쓰는 약들 거의 다 보잖아요. 근데 어떤 약도 저는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엄청 심했거든요. 진짜 심했어요. 저는 타이레놀 그런 거 아예 안 듣고 하여튼 그랬는데요. 제가 생기산을 먹고 나서 이 두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생기산 업무를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도 저희 약국에 생기산 이벤트 중이라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약국 안에 전 직원이 그냥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혼자서 그때 처음에 혼자서 다른 약사들도 없고 혼자서 그 많은 환자를 다 상담하고 이제 직원들 다 관리하고 또 제약회사 약 들어오고 하는 거 제가 다 관리하고 이랬을 때는 제가 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과로를 하는 중인데도 제가 두통은 없었어요. 그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이게 만성염증이나 그 만성염증의 결과로 생기는 그 통증의 모든 키는 있잖아요. 통증 해결의 키는 혈액순환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환자들을 생기산을 이렇게 투약하면서 환자들을 케어하고 상담하고 이제 뒤에 추후 사후 관리를 해가면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문제인 거예요. 피가 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만성염증이 생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CRPS라는 것도 열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대상포진의 그 극심한
통증, 후유증 있잖아요. 저희 아는 제 시댁 쪽에 아는 그 어르신도 그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결국 정말 고통 속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한겨울에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계시더라고요. 속옷, 팬티 하나 정도만 입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열이 나는지. 근데 그 열만 나는 게 아니라 온 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대요. 이 대상포진이라는 게 어렸을 때 수두 바이러스가 그 신경절 속에 숨어 있다가 이게 면역력이 약해지면 뚫고 나와가지고 피부까지 이렇게 수포를 만들잖아요. 근데 요게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딱 이렇게 기선 제압을 하고 잡아야 되는데요. 그 72시간에 제대로 된 처치를 못하고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서 그럴 때 만약에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를 쓴다 그러면은 사실 더 난리 나는 건데 스테로이드제를 병원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의 노폐물 독소 중에요. 이 열독이 제일 강력해진 타입이거든요. 근데 CRPS라고 하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것도요. 제가 그 환자들의 증상을 보았을 때 그냥 그것은 열독이더라고요. 열독. 근데 이 열독에는 제가 생기산을 쓰면서 생기산에다가 소생기산을 같이 추가로 쓰거든요. 추가로 소생기산을 쓰고 그 다음에 비타민 B 고단위 비타민 B 있잖아요. B와 C를 이렇게 많이 써야 되죠. 비타민 C를 한 8,000에서 10,000ml 정도 하루에 그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을 쓰거든요. B, C, 마그네슘 이게 이제 같이 세트로 들어가야 효과가 좋은데요. 요즘에는 제 거 원데이 멀티팩이라고 해서 B와 마그네슘과 오메가3가 한 팩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요 한 팩하고 비타민 C만 추가하면 사실 비타민 요법으로는 완벽한데요. 이거에다가 생기산, 그 다음에 생기산 하루 3번 먹고 열독이니까 소생기산을 아침 저녁으로 추가해서 써요. 보통 첫 달에는 생기산만 쓰고 생기산하고 원데이 멀티팩에다가 비타민 C 이렇게 쓰면 되고요. 두 번째 달쯤 되면은 이제 소생기산을 아침 저녁으로 추가해가지고 좀 길게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마약성 진통제보다도요, 그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 사람들이 늘 꿈꾸는 원인 치료인 거죠. 원인 치료. 진통제 쓰면서 같이 쓸 수 있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불을 끄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항암을 하고 나서 제가 항암제 24시간 동안 주사를 맞았거든요. 항암제 이만한 그 팩 안에 들어있는 주황색 물약이 제 몸 속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제 속에서 살아서 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하나도 안 아파 보이죠? 여러분, 제 이 피부색이나 지금 제가 이만큼이라도 생활하는 거 전부 생기산 덕분이에요. 제가 제약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항암제를 썼을 때 제가 느꼈던 그 느낌, 내가 온몸에 불이 붙은 거더라고요. 그 불이 제 골수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피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미 생성된 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죽은 거죠. 뭐 제가 제 얼굴을 봤을 때 그냥 제 색이더라고요. 잿빛이 어떤 색인지 알죠? 여러분, 그거는 죽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소변을 볼 수도 없고 대변을 볼 수도 없고 가스가 나가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려고 하면 온 몸에 그냥 진저리를 쳐야 그 한 모금을 삼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입에서부터 목구멍이 점막이 전부 다 완전 너덜너덜해져 가지고요. 이게 식도랑 위랑 장이랑 항문까지 요도까지 전부 다 너덜너덜해진 거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항암제가 제 몸에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근데 생기산을 썼을 때 생기산이 불을 끄는데요. 저는 그 항암제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앞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미 체력이 너무나 바닥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생기산을 쓰면서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기산이 너무 연약한, 진짜로 말라버린 그런 음식을 못 먹는 사람한테는 이게 좀 센 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후덜거려요. 어지간하면은 후덜거리지 않는데 저같이 그때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래도 생기산이 저를 살렸어요. 제가 어떻게든지 그 생기산과 비타민 B, C, 마그네슘, 오메가3를 먹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그 CRPS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생기산을 권하고 싶어요. 그분들, 저도 이제 아파봐서 아는데, 극심하게 아프면, 그쵸.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정말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생각이 그냥 엄습해 오거든요. 근데요, 조금이라도 통증이 가라앉으면 사람은 정말 살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도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든요. 심장도 마지막까지 뛰어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제가 이 말 하니까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정말 만성 통증, 이 극심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생기산 드셔야 돼요. 이게 혈독, 열독, 이런 것들을 다 정화시키기 때문에 놀랍도록 빠르게 통증을 경감시키고 그 몸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주변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만성 두통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꼭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인한 그런 통증, 또 뭐 강직성 척추염이나 그 몸속에 여러 가지 관절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오는 통증이 있잖아요. 그 통증에도 생기산이 굉장히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어떤 것보다도 저는 이 통증은 정말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고 일상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파괴력이 있거든요. 이 통증을 생기산보다 빨리 없앨 수 있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물론 뭐 열이 갑자기 많이 오르거나 그 독감 같은 것 때문에 이게 막 열이 오르면서 머리가 아픈 것은 생기산보다는 비타민 C가 효과가 더 좋긴 하거든요. 저는 독감이 오려고 할 때 그 비타민 C를 한 번에 2000ml 정도를 1시간마다 계속 이렇게 먹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 방법을 쓰면 진통제 하나도 먹지 않아도 저는 위장이 약해가지고 진통제 하나를 못 먹어요. 타이레놀 하나를 지금도 먹을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데 제가 비타민 C 먹고 살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비타민 C 그거 먹으면 위장 빵꾸 난다. 빵꾸라는 말까지 막 강조해서 쓰시는데요. 오히려 위장을 살리거든요. 이게 참 우리 곁에 가까이에 엉뚱한 방법으로 큰 병원에서 그러니까 영영 낫지 않는 병으로 평생 관리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의외로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있다라는 게 참 다행한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